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쉽게 소리한다, 뭐 편안하다. 사람의 그 슬픔을 달래는 소리. 100년에 하나 날까 말까 하는 음성에다가 목소리가 걸리지 않고 화려하기도 하고. 음반회사에 존폐를 거론될 정도의 사활을 걸고 그 사람들은 영입을 해야 되는 그냥 최고 스타예요. 1960년대 이미자 가수의 인기를 아실 겁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인기가 좋았을 거예요. 금쟁반에 온갖 굿을 떨어져 울려대니 아라리 봄바람과 가을달을 불러오고 익을 대로 익은 감마냥 노글노글하면서도 별인 칼마냥 예리하고 서슬이 감도는 소리라. 아이고 굽이굽이 그 어려운 대목을 웃자면 막걸리 한 사발 후루룩 마시듯 저리도 수월하게 넘어간단가요. 30년 시집살이 화병이 절로 났고 일본 놈들한테 받은 서름이 싸그리 사라지는 것 같단께요. 아무렴 그러니 조선 제일의 명창이지. 좋다 얼씨구. 편지 전튼 기록이냐. 바로 이 이화중선이라는 걸출한 스타가 나옴으로 인해서 남성 중심의 판소리 가창 문화가 바뀌고 공연 문화가 바뀌는 아주 획기적인 주체로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화중선의 인기가 없었더라면 판소리가 대중들이 듣고 즐기고 하는 예술로 자리 잡지 못하고 조선시대를 끝으로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소리 하나로 조선민중의 우상이 되었던 이하중순만큼 우리 장극사에서 전설적인 인기를 누렸던 명창도 없었고 그만큼 극적인 삶을 살다간 소리꾼이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소리를 통해 나라 잃은 민초의 서름을 어루만진 조선의 명창 이화중선. 하늘 아래 제일 서러웠던 소리꾼 이화중선의 불꽃 같은 삶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KNN 라디오 특집 창극 다큐멘터리 하늘 아래 제일 서러운 소리꾼 이화중선. 첫 번째 마당 봉처럼 학처럼. 이화중선의 생애는 출생부터 사랑, 죽음에 이르기까지 숱한 미스터리로 가득했다. 특히 출신지에 관해 유독 다양한 주장이 엇갈린다. 한국음악문헌학회 손태룡 대표입니다. 이하중순 선생의 출생지에 관한 이야기로 부산 동래와 전남 보성군 벌교라는 설이 있죠. 이 중에서도 가장 신뢰성이 있는 출생지는 바로 부산 동래입니다. 모건대학교 최혜진 교수입니다. 호적에는 기본적인 그 출생 사항이 1899년 9월 16일 목포시 남교동 12번지에서 출생했다. 김문성 음악평론가입니다. 예술인들 호적 조사를 하다 보면은 그 호적이나 분적을 통해서 실은 올라 있는 것과 실제 사는 것이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100% 저도 믿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가능성은 있다. 군산대학교 최동현 교수입니다. 출생지는 아니고 살았던 것은 확인이 되지만 출생지라고 하기는 어렵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 이사를 다니잖아요. 더군다나 그렇게 연여울하게 종사하고 무업에 종사하고 그런 사람은 보통 이사를 많이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도 흔적이 있고 저기에도 흔적이 있는 거죠. 분분한 의견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통설로 여겨져 온 곳은 바로 부산이다.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판소리 연구가 정노식은 1940년 발행한 조선 창극사에서 이화중선은 경상남도 부산에서 출생하였다라고 밝혔다. 이화중선 역시도
생전에 자신이 부산 출신이라고 자주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 영남대 교수 이중훈입니다. 생전에 살아계실 때 김소희 씨가 이하중순을 갖다가 어머니 딸이지. 자기를 어찌 귀여워해가지고 하중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래도 내 고향은 동네다. 그런 소리를 자주 하더랍니다. 박기 씨도 한번 공연을 갔더니 그런 소리를 하더랍니다. 내가 이래도 부산 출신이 돼 익하더랍니다. 한국음반 아카이브 연구소 배연형 소장입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화중선 명창의 안일이라든지 소리를 들어보면 영남 부산 지역 그쪽에 사투리 억양이 좀 있어요. 예민하게 듣는 사람들은 그게 들려요. 이화중선은 1898년생으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사남매 중 맏딸로 태어났다. 부친 이춘실은 부산 동래 출신으로 권번 근처를 떠돌며 허드렛 일로 먹고 사는 하층민이었다. 전 영남대 교수 이중훈입니다. 아버지가 동래 출신이고 등짐 장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 동래의 지방에는 공업단지라고 부곡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천민불학의 집단 수용지인데 뭐 이런 무기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고 이래 생활 필수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팔로 다니는 등짐도 쥐고 다 팔로 다니는 그런 곳인데 이런 게 이제 그 조선 말까지 이제 전국 각지에 있었는데 19세기 말 되면은 권세가들이 사유지로 전락하는 바람에 이 이제 서서히 없어져요. 이화중선은 아버지 이춘실을 따라 어려서부터 전국의 권번을 떠돌아다녀야 했다. 못난 부모 만나 온갖 천대와 고생을 감내하는 딸이 안타까웠던 것일까. 부친 이춘실은 어린 딸에게 이봉학이라는 특별한 아명을 지어주었다. 아버지, 내 이름 말이에요. 왜 하필 봉학이에요? 머슴의 이름 같다고 동네 애들이 자꾸 놀려먹어서 참말로 속상하다니까요. 마 그놈의 아들 놀리면 놀리라 캐라. 봉황 봉자에 두루미 학, 전설의 새 봉황처럼 학처럼 오래오래 무사평탄하게 살라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니까네. 입 내밀지 말고 제발 이름대로만 살면 된다. 5살 무렵 이화중선은 부친의 일자리를 따라 전라남도 벌교로 이주했다. 그러나 먹고 살 길을 찾아 온 가족이 낯선 땅에 왔지만 궁핍한 형편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었다. 아버지, 나 배고파. 등가죽이 배가죽에 찰싹 달라붙은 것 같아요. 어린 년이 뱃속에 거지가 들었나? 좀 전에 먹은 죽은 웃자고 벌써 허기진다고 징징대냐? 마 철없는 얼라보고 버락하지 마라. 식솔들 끼니도 못 챙기는 내가 못난 놈이지. 어제 권번 기생들 빨래싹을 못 받았는지 당신이 가서 말 좀 해보소. 엊그제 술손님들 망건 고쳐준 싹도 챙겨왔고 말이오. 쌀밥은커녕 보리죽도 배불리 먹어본 지가 언제지 까마득 하단께.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 전쟁 같았던 어린 시절. 그러나 처절한 가난 속에서도 소리에 대한 이화중선의 끼만은 남달랐다. 마 그나저나 봉학이 우리 딸 화중선이는 어디 있노? 아이 마 보소 우리 큰딸 이화중선이 못 봤는겨? 저기 가설 무대에서 노래하고 있는 쬐끄만 기집애가 이신의 딸내미 아니오? 아이고야, 콩알 만한 것이 소리를 한번 흥나게 야무지게 하네. 얼씨구 좋다.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내 사랑이로다. 내 돈 내 사랑아.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짱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가거라 옛속을 보자 내 돈 내 사랑아. 이화중선은 13살 이전까지 전라남도 벌교에서 성장했다고 알려진다. 이 무렵부터 이화중선은 이미 꼬마 명창으로 주변의 명성이 자자했다. 모건대학교 최혜진 교수입니다. 그 나간 순천에서 아주 명가로 이름이 났던 지식인 이영민이라는 분이 당대 여러 명의 명창들을 초청을 해서 공연도 하고 또 한시도 지어주고 그랬는데 이영민의 한시에도 이화중선이 이제 등장을 하고 또 시로도 기술이 되고 한 것을 봐서 아마 이화중선은 어릴 때 13세 이전까지는 벌교에서 자란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시 벌교에는 아마 여독이라고 하는 분이 극단을 가지면서 이렇게 이화중선을 가끔 무대에도 세웠던 모양이에요. 벌교 지역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증언을 하시기를 이화중선이 어릴 때부터 무대에도 서고 소리도 조금씩 하면서 꼬마 명창으로 이름이 났더라. 그러나 타고난 재능이 차라리 원망스러운 가난한 집안의 맏딸. 소리와 생계, 두 가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은 단 하나뿐이었다. 아버지, 뱃속에 코끼 들어간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니까요. 저 화봉이 피골이 상접한 것 좀 보시오. 이리는 못 살겠소. 내가 가진 재주라고는 소리밖에 없은께 어찌 됐든 소리로 식구들 먹여 살릴 방도를 찾아야 되겠소. 나 여기 남원 건번 기적에 오를라요. 나는 밥보다 소리가 좋소. 소리로 반드시 성공해서 집안을 일으킬 것이오. 모건대학교 최혜진 교수입니다. 아마 벌교 지역의 권번을 이제 뒤로 하고 남원 지역의 권번으로 가서 정착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때 남원으로 이사를 하면서 아예 동기 신분으로 남원 권번에 적을 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벌써 매일 신문에 자기가 13살 때 남원 권번에 동기로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거는 신뢰할 만하다고 봅니다. 권번은 조선의 국권을 강탈한 일제가 관기 제도를 없애자 이에 대항해 생겨난 기생조합의 일본식 명칭이다. 당시 권번은 어린 소녀들에게 노래와 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의 역할 또한 담당했다. 이들 권번 기생은 다른 기녀들과는 엄격히 구분되어 소리와 악기, 춤에 능한 명기이자 직업 예인으로 활동했다. 유교 사상이 엄중했던 조선 말기, 권번은 여성의 몸으로 소리를 포기하지 않고 생업을 이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다. 아니냐. 하우시 9년 제수 배를 타고 다스릴지 오복의 정왕 공수 구주로 돌아들고 오자서 분노할지 노가루 건네주고 해성 배 한 장 수호강으로 돌아들어 의선대지 건네주고 공명을 탈주하는 통남풍 빌어내어 조조의 100만 대 명추유로와 공원이 배 아니면은 어이어리 그저 목을 두리둥 두리둥 동둥동 두리둥 두리둥 동동동. 오늘날 인당소에 인재소를 드리고자 동해신 남맹이며 서해신 고승이며 남해신 중용이며 북해신 응강이며 강한지장과 전택 지강이 하감하여 보옵소서. 당시 남원 권번의 소리 선생은 일대에서 출중한 소리꾼으로 유명세를 떨치던 김정문이었다. 군산대학교 최동현 교수입니다. 김정문은 전형적인 독변체 판소리를 하는 사람인데 송만갑의 이제 제자죠. 김정문이 그 송만갑의 소리를 그대로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송만갑의 목소리를 철성이다 그럽니다. 철성. 그런데 그 철성의 발성법으로 소리를 하는 사람, 그대로 하는 사람이 김정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정문의 제자인 강도근 명창이 철성 소리꾼이죠. 그렇게 3대가 쭉 내려오는 전통이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송만갑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 활동한 판소리 명창으로 이동백, 김창환, 정정열, 김창룡과 함께 근대 5명창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세습 예인 집안 출신인 그는 집안에 내려오는 동편제 법통을 소리의 기반으로 삼으면서도 스승 정창업으로부터 배운 서편제의 장점을 받아들여 자신만의 개성 있는 소리제를 구축했다. 이화중선의 첫 번째 스승 김정문은 바로 소리의 대가, 송만갑의 직계 제자였다. 그런데 이제 김정문은 송만갑한테 배운 대로 철성으로 소리를 했지만 중간에 좀 서편제의 기교적인 소리, 감정을 많이 표현하는 소리를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김정문은 또 민요도 잘 했던 사람이에요. 소리꾼은 본래 민요 안 하거든요. 그래서 민요적인 감성, 슬픈 감성, 또 아주 기교적인 감성 이런 것을 판소리에 도입해서 송만갑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발성법이나 또 전체적인 그 소리의 내용이나 줄거리나 이런 것은 다 송만갑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성기련 교수입니다. 김정문 명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선성악 연구의 중심으로 이제 중앙 무대에서 활동한 명창은 아니었기 때문에 송만갑 이런 창자에 비해서 덜 알려졌지만 굉장히 그 동편제 소리를 정통으로 있고 또 성음이 굉장히 좋았던 명창으로 알려져 있죠. 그 유성鍵반이 몇 개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보면 굉장히 이제 그 당시 평이 맞다, 정말 대명창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김정문이 부르는 단가 홍문연입니다. 김정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송만갑에 비하면은 좀 당시 유행했던 그런 그 속조라 그러죠. 약간 장치고 초치고 그래서 맛내는 소리 그런 거를 조금 구사를 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김채만 소리 영향을 받아서 그런 영향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화중선이 김정문에게도 소리를 배웠으니까 그런 좀 어떤 대중적인 소리를 배척하지 않고 좀 그 당시 시대 흐름에 따라가려고 했던 그런 김정문의 성향을 글쎄요 영향을 좀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화중선은 스승 김정문을 만난 뒤 처음으로 소리의 맛을 깨우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권번에 적을 두고 겨우 입에 풀칠은 면했으나 궁핍한 형편은 여전했다. 그 역시 다른 기생들처럼 경제적 후원이 절실한 처지였다. 참으로 소리 한번 청하다. 은쟁반의 옥구슬이 또르르르르르 굴러간단 말이 딱 이화중선이를 두고 하는 말이여. 아이고 소리가 암만 옥구슬 금구슬이면 뭐한단가요? 명색이 남은 건번 기적이 오른 몸인데 여증 머리도 못 올리고. 기왕지사 말 나온 김에 보소 나으리, 우리 화중선이가 비록 얼굴은 쭉가 박색해도 부지런하고 음전한 데다 소리까지 이리 천상이니 우째 주변에 머리 올려줄 마음씨 좋고 인심 좋은
서방이 없단가요? 허허이 보자. 아유 그니 여보시게 박비랑 어떠신가? 제주 좋은 소리꾼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이화중선이 머리나 올려주면 어떡겠는가? 달아 밝은 달아 이태기 놀던 달아 저기 천알 속에 개수나무 박혔으니 금도끼로 찍어내어 목도끼로 작은 버섯 조가삼간 집 짓고 양친부모 모셔다가 7년 만년 살고 지고 다니지네. 박비랑은 남원 수지면 흠실에 살던 만석군 박씨문중의 선비 박해창으로 남도에서 올라온 이들은 누구나 이 집 사랑방을 반드시 거쳐갔을 만큼 번성한 가문 출신이었다. 이화중선은 박해창과의 하룻밤 연분을 결혼으로 여겼다. 아니 천박한 것이 어디라고 이 집 문턱을 넘으려는 게야? 박비랑께서 머리를 올려주었으니 어엿한 치아비여라. 치아비 집을 찾아온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단가요? 무엇이라? 인물은 박색한 것이 마을 본세 한번 뻔뻔하구나. 오호라, 남원 건번에서 소리하는 기생이라더니 보통 물건이 아닐세. 아씨, 일단 보따리부터 풀고 큰마니부터 만나서 인사를 올려야 쓰겄소. 왜야? 네가 지금 나를 첩이라고 무시하는 것이냐? 썩 나가지 못해? 예? 아씨! 박해창은 처자식을 비롯해 이미 여러 명의 첩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들은 권번 출신인 비천한 신분의 이화중선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화중선이 부르는 춘향가중 이별가입니다. 여보들연님 날날 가오 나를 짓고는 못 가리다 내가 도련님 다려 사자 웃더니까 도련님 나를 다려 사자 구였지요. 그런데 이화중선이 동기의 몸으로 흠실 선비 박해창에게 시집갔다는 일화를 두고 일부에선 그 사실 여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한다. 남원 지역인 홈실 박씨문중, 그러니까 죽산 박씨가 굉장히 유명한 명문가이고 당시로서는 뭐 3대 명문가 중에 하나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3대째 내려오는 아들이 박해창이라는 분인데 이 박해창이란 분이 약간 그 한량 기질이 있어서 권번 출입이 좀 많이 있었고 당시에 이화중선이 뭐 머리를 올려주는 사람이 없으니 뭐 해주시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받고 그럼 그렇게 하겠다. 이 정도가 현실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머리를 올려주었기 때문에 이화중선은 이제 그 집으로 시집갔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문중에 가서 직접 조사를 해본 결과 제가 이제 그 홈실 박씨 문중에 실제로 가서 그 탐문도 하고 면담도 했는데 이화중선에 대한 존재 자체를 전혀 모르세요.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은 시절 많은 예인과 명창들의 경우 더욱 극적인 성장 스토리를 위해 자의반 타의반 개인사를 과장하는 일이 흔했다. 이화중선과 명문 박씨 가문과의 일화 또한 오랫동안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로 그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 봉처럼 학처럼 고고하게 꽃 피우지는 못할지언정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한 삶을 꿈꾸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이화중선. 의지할 곳 없는 그가 돌아갈 곳은 다시 소리였다.
신망고 끝에 머리를 올렸건만 학색이 학부까지 어여 문지 항도 넘고 전날부터 된 소방을 당하니 서럽구나. 화중선이 내 신세야. 홍처럼 학처럼 고하게 살지는 못하거늘 이팔 정춘 꽃다운 나이에 지아비 사랑도 못 받고 헌번 방구석에 실세 타령 어쩔 거나. 라디오 특집 창극 다큐멘터리 하늘 아래 제일 서러운 소리꾼 이화중선 내일 저녁 6시 2부 세상에 없는 꽃이 되어가 방송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